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공군 부대 창고에서는 고장난 전투기 부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없어서요. 어느 해병대 막사에서는 장병들이 준비했던 송년회가 갑자기 취소됐고, 방산업체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달 상여금은 언제 나오냐며 인사팀에 항의하고 있죠.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국고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서로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 사이 대한민국 군대는 멈춰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이 황당한 사건의 속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어느 날 공군 모 부대 행정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대 재정 담당 부사관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산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니까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들을 정리하고 내년에 쓸 예산도 확인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12월 29일이 지났는데 전력 운영비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처음엔 단순 지연이려니 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고 결국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죠. 전력 운영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있잖아요. 월세,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것들 말이죠.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청소나 경비 같은 건 외부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부대 내에서 쓸 각종 물품들도 사야 하거든요. 이 모든 걸 전력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쓰는 건데 바로 이 돈이 끊긴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겠어요? 해병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병대 부대에서는 장병들을 위해 연말 송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 내내 고생한 젊은 청년들에게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물품도 다 주문해놨고 업체와 계약도 끝났는데 정작 돈이 없으니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관이 장병들한테 미안하다, 행사 취소됐다고 말할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와 맺은 계약건들이에요. 부대 청소나 경비, 장비 점검 같은 건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줘야 할 돈을 한 달 넘게 못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육군 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대금 언제 주냐고. 법적으로 기한 내에 안 주면 우리가 계약 위반이 되거든요. 연장 신청은 해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계속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국가기관이 민간 업체한테 돈을 떼먹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까지 묶이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거든요. 방위력 개선비는 쉽게 말해 무기 사는 돈입니다. 신형 미사일 개발하고 전투기 만들고 함정 건조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죠. 이 돈이 막히자 방산업체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방산업체 사무실,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직원들이 인사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 상여금은 언제 나와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납품은 다 끝났잖아요? 국가에서 대금을 안 줬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중소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무 미사일 만드는 대형 업체, KF-21 전투기 생산하는 곳까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대형 방산업체 재무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나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직원 급여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한테 줘야 할 부품 대금까지는 힘들어요. 그쪽도 다 영세한 곳들인데 우리가 대금을 못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회사가 돈을 못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 중소방산업체 대표는 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은행 가서 긴급 대출 받았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줘야 하니까요. 국가한테 받을 돈이 5억 원인데 그걸 못 받아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서 급여 주고 자재비 냈어요. 이자만 매달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가 줘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사채를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무기들은 회사가요.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력 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 합쳐서 총 1조 8천억 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요. 1조 8천억 원.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인데 그중 3%가 한꺼번에 증발한 겁니다. 퍼센트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월 2일에 일부 예산이 풀리긴 했대요. 아, 다행이다.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시점에도 전력 운영비만 약 4천억 원이 여전히 막혀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거든요. 4천억 원이요. 여전히 많은 부대들이 돈이 없어서 필요한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고 방산업체들은 대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넘게 국방 예산 일을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예산이 며칠 늦은 적은 있어도 1조 8천억 원이 한 달 넘게 막힌 건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정경제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것처럼요. 네가 먼저 때렸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욕했잖아. 이런 식입니다. 재정경제부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말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했어요. 그것도 너무 늦게요. 우리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12월 말에 와서 이거 다 지급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국방부가 숙제를 제때 안 하고 마감 직전에 몰아서 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 같죠?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늦게 낸 전도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낸 적도 없어요. 재정경제부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예산 요청 기록 다 있습니다. 언제 뭘 얼마나 요청했는지 전부 문서로 남아 있어요. 재경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보이시나요? 두 부처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재정경제부의 또 다른 변명이에요. 법적으로는 2월 10일까지 2025년 예산을 지급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주는 거? 법적으로 2달 안에 주면 되는데 왜 지금 난리야? 한 달 후에 줄게. 세입자는 당장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문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재정당국과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명쾌한 답은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정확히 말 안 하잖아요. 결국 두 부처 다 국민들한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군대는 마비되고 업체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말인데요. 혹시 국고정보 시스템에 버그가 생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고정보 시스템이 뭐냐면요. 정부의 모든 돈 흐름을 관리하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각 부처가 저희 이만큼 필요해요 하고 요청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돈이 배정되고 실제로 이체되는 구조거든요. 만약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면 그건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IT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고정보 시스템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예요.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엉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기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정말 시스템 문제라면 이건 훨씬 더 큰 재앙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예산이 이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데
그게 고장났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돈을 못 받은 방산업체들의 실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경남에 있는 어느 중소방산업체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주로 군함에 들어가는 특수부품을 만들어요. 12월에 납품을 다 끝냈고 계약서상으로는 1월 초에 대금을 받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 회사 재무 담당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엔 며칠 늦는 거려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세요. 방사청에 전화했더니 우리도 재경부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 회사는 받아야 할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50명 규모 회사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어요. 이자율이 연 8%였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이자만 13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다 가장들이에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집 대출 이자 갚아야 하고 명절이면 고향 가야 하잖아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급여를 못 준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은 겁니다. 국가가 줘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죠. 이 회사 대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대형 방산업체는 어떨까요? 현무 미사일을 만드는 H사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규모가 크다 보니 당장 직원 급여는 자체 자금으로 해결했대요. 하지만 협력업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걸 다 H사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퍼져 있는 수십 개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하는 구조예요. H사 구매팀장의 말입니다. 협력업체들한테 12월 말에 대금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사청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협력업체들한테도 줄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매일 옵니다. 대금 언제 주냐? 이러면 우리도 다음 달 생산 못한다. 심지어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곳도 있어요. 결국 H사도 긴급하게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협력업체들한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받아야 할 돈만 80억 원이 넘는데 그걸 자체 자금으로 메운 거예요. KF-21 전투기 만드는 K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은 규모가 더 크다 보니 받아야 할 대금도 수백억 원 단위였어요. K사 재무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나마 대기업이라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협력업체들은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정밀하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멈추면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이에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해외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산업계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외국 업체들과 기술 협력도 하고 부품도 수입하고 때로는 공동 개발도 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방산업체한테 대금도 제때 안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 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외국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하면 돈 떼일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앞으로 기술 협력이나 부품 수입할 때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구 자주포가 폴란드에 팔리고 천국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되고 FA-50 전투기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한국 정부는 자기네 방산업체한테도 돈을 제때 안 준다는 뉴스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랑 거래해도 될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선 부대 장병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강원도 어느 육군 부대의 병장 A씨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올해 12월에 전역 예정이었어요. 부대에서는 전역하는 병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하는데 올해는 그게 취소됐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뭐 선물 하나 못 받는다고 큰일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우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대의 상병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쓰던 물품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청소용품도 예전만큼 안 나오고 생활관에 필요한 것들도 지금은 못 사준다는 말만 들었죠. 우리가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인데도요. 겉보기엔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게 쌓이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 부대 지휘관은 더 본질적인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장병들이 나라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나라는 회의감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외부 용역업체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경기도 어느 청소업체는 군부대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이 회사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매달 군부대 5곳 정도 청소하고 있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약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12월 말부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급여는 그래도 줘야 하니까 제 개인 돈으로 메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2월까지 이런 식이면 저는 폐업해야 합니다. 이 사장님은 군부대와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요. 정부기관이니까 믿고 일했는데 이번엔 정말 충격이에요. 주변 업체들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군부대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 경비업체, 설비업체 다 돈 못 받았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우리가 집단으로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역사상 처음 생긴 걸까요? 30년, 40년 동안 멀쩡히 돌아가던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이유가 뭘까요? 한 재정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들이 바뀌었고, 예산 시스템도 업데이트됐고, 부처 간 소통도 예전만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문제였는데 연말이라는 타이밍에 한꺼번에 터진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실 예산 집행 시스템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21세기인데 아직도 수십 년 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자결제는 되는데 정작 부처 간 실시간 소통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구조거든요.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일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일하고 서로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국방부와 재무부가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대요. 예산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집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일본도 비슷해요. 국방 예산은 별도의 신속 처리차가 있어서 일반 예산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문서 돌리고 결제받고 하는 식입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다른 예산과 성격이 달라요. 복지 예산은 한 달 늦어도 큰 문제 안 되지만 국방 예산은 하루가 급해요. 군대는 365, 24시간 작동하잖아요. 예산이 끊기면 그 즉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막혀있는 돈부터 풀어야겠죠. 재정경제부가 법적으로 2월까지 주면 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부대들이 정상화되고 업체들이 대금을 받고 장병들이 필요한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만약 정말 국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낡은 코드는 걷어내고 최신 기술로 재구축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해요.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국가 예산 전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니까요. 예산 요청과 집행 절차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 예산처럼 긴급성이 높은 건 별도의 신속 처리 절차를 만들어야 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말이죠. 재경부와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서로 남탓하는 구조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요청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국방 예산이라고 다 기밀은 아니잖아요. 전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썼는지, 방위력 개선비는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이런 정보는 공개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론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책임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가 정확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만약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거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시스템 오류라면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제도의 문제라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그냥 국방부와 재경부가 싸우는구나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부처끼리 소통이 안 되고 낡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정작 피해는 국민과 현장이 보는 구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입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한 달 넘게 묶여 있는데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군대는 멈춰서고 방산업체는 비명을 지르고 장병들은 실망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 공무원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세요?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는 지금 당장 책임 공방을 멈추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사태를 국정감사 수준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두면 안 되거든요. 왜냐고요? 국가 안보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